성범죄의 어떤 광범위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개도 우리가 성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전에는 강간, 중간간, 강제추행, 유력이한 추행 이런 부분을 성범죄로 봤는데 지금 N번방과 같이 어떤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랄지 아니면 이것을 회원을 가입해서 본다랄지 아니면 내려받는다랄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좀 확대가 되었죠. 사실 이런 성범죄의 어떤 광범위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돼버리면 자기의 인적사항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향후에 있어서 자기가 설사 처벌받고 그 처벌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본인에게 이제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신상 정보가 공개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변론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특히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다고 해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사안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N번방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신상정보 공개가 될 것이다. 이게 너무 걱정한 나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범행은 저질러진 것이고 그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 어떻게 그 과정, 또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자체는 이제 경찰에서 외부 인사와 경찰 내부 인사에서 구성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N번방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어렸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개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에 의하면 증거가 굉장히 충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과연 신상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이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